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호신 타키온 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주제 이야기 나눌 건가요? 오늘은 이제 초전도체가 지금 중시와 한국 사회, 예. 뭐 심지어 아시겠지만 뉴욕 타임스까지 이 사안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 과학계가 시끌거리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주식시장 관련된 이유는 초전도체랑 관련된 주식이 엄청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내면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초전도체라고 하면 뭐 최근에 주목받는 상온, 예, 정확하게 상온 그렇습니다. 초전도체인데 예, 맞습니다. 예. 대표님 뭐 서울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으니까 이 주제에 굉장히 정통하셨어요? 예,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학 기자로 한 6년 반 정도 그러니까요. 하면서 이제 뭐 과학 기자한테는 뭐 가장 큰 이슈였던 황우석 사태 뭐 끝물이었고 네. 제가 이제 끝물이었고 그다음에 나로 이제 이런 것들 취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초전도체가 처음에 이제 주위에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됐을 때 그냥 과학계의 이제 끝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바라보다가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랑 이렇게 관련 지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들어봤다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공시에 관련된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가와 연동이 이제 된다는 거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라는 거,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할 그렇지.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예.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그럼 어떤 뭐 연관성점 같은 게 좀 보이셨나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초전도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상온 초전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상온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영하 섭씨 180도 정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5도, 10도씩 낮출 때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영하 뭐 200도였다가 영하 190도였다가 180도 이렇게 낮출 때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에서 어떤 그 분야 획기적인 연구 성과 날 때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아낌없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했습니다. 오. 그 정도로 초전도체는 이제 과학계에서 되게 핫 이슈고 노벨 물리학상을 5번이나 받은 이제 중요한 이제 분야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영하 180도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 환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거를 만약에 주장하는 대로 상온이라고 하면 이제 섭씨 한 뭐 20도, 30도를 보통의 말합니다. 온도죠. 예, 예. 우리가 지금 일상에 다루는 일상의 온도인데 여기서 만약에 초전도체를 실현했다면은 이거는 과학계 획기적인 이제 혁명 같은 일이고 네. 그런 혁명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3년, 5년, 10년 이내에 우리 문명에 엄청난 그래요. 그 변화를 일굴 만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까지 동원해서 뭐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세계적인 학술지까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인데, 네. 근데 그것이 처음에 촉발된 계기는 이제 조선일보가 7월 27일 날 그 오후 장 마감 위에 보도를 했다가 네. 그리고 27일 날. 28일 날 오전 8시 31분에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 시작 전이었죠. 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이날부터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그 27일 날 종가는 이제 12,200원이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8월 3일 종가는 3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사실은 신성 델타테크가 다른 초전도체 관련된 주식은 이제 급락을 했는데 네. 신성 델타테크는 급락하지 않고 이제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식시장이랑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테마나 이슈가 같이 움직였을 때 네. 누가 주도주고 누가 대장주냐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급락을 하는데 급락하지 않고 버티는 주식 그걸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는 주식 이런 주식이 이제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선도주죠. 그러니까 신동 델타테크가 이 초전도체 이슈에서 대장주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지금 봤는데 이 신성 델타테크 그래프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간 걸 예.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연관성이 공시에도 그럼 좀 나와 있는 건가요? 예,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신성 델타테크의 이제 그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네. 분기 보고에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 몇 번을 걸쳐 소송도 말씀드렸지만은 분기 보고에서는 해당 회사가 어떤 다른 회사 투자했는지도 나옵니다. 그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투자한 회사를 보면은 네. LNS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 투자를 했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LNS 벤처 캐피탈이 소재지가 서울에 있고 예, 이게 그 중요한 나오고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 LNS 벤처 캐피탈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이 초전도체랑 관련된 그 LNS 벤처 캐피탈인지를 갖다 판명할 때 이 소재지가 서울이고 투자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성 델타테크가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52.52% 갖고 있다. 그건 과반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경영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있죠. 이게 신성 델타테크가 LNS 벤처캐피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예,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LNS 벤처캐피탈과 이번에 관련된 이제 초전도체를 어떤 관련이 있냐를 볼 수가 있는데 예, 예. 그 LNS 벤처캐피탈은 상장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상장사가 아니지만은 예, 예. 일정 이상 요건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감사 보고서를 갖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공시 보고서는 이제 다트에 나오는데 한국 거래소는 나오지 그러니까 비상장사는 한국 거래소는 나오지 않고 금감원에서 관련한 다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 다트에 이제 LNS 벤처캐피탈의 올해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번에 문제가 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아, LNS 캐피탈이 다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예. 9.37% 지금 나오고 9.30% 있는데. 지분을 갖고 있다고 올해 감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취득 원가가 50억 원이고요. 예. 그 단위가 1,000원이죠. 이게 원이 아닙니다. 50억 예. 원이고 지분율을 9.37% 갖고 있다. 그러면 100%로 환산하면은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갖다가 50억 원으로 환산을 해서 투자를 했다. 기업 가치를 50억 원 환산을 투자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주석에 달려 있는데 올해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예.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그 평가를 갖다가 그 LNS 벤처캐피탈은 전액 손실 처리했다. 그러니까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기업 가치가 없다고 이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상충되는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신성 델타테크가 LN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소유했고 네. LNS 벤처캐피탈이 다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투자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고리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상원 초전도체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국익과 우리나라 국격이 엄청난 이제 그 상승이 될 것이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노벨 과학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게 뭐 우리 한 번쯤 받았으면 하는 뭐 바람이 있는데 예. 근데 만약 이것이 성공했다면 그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노벨 물리학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근데 그 정도 되게 중요한 업적인데 네. 이게 초전도체랑 관련되었고 신성 델타테크가 바로 주도주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네. 아까 앵커님 정리해 주신 대로 신성 델타테크가 LNS 벤처캐피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52% 지분을 갖고 있고 예. LNS 벤처캐피탈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거의 1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놀랍게 이걸 찾아내서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부터 신성 델타테크가 움직입니다. 주식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주식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고 예, 예. 일반 대중들도 굉장히 연구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예, 예.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예. 신성 델타테크 어떤 회사인가요?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LG 그룹의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신성 델타테크의 창업주인 구자천 회장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들 구본상 사장이고 이제 승계도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같처럼 이제 그 LG 그룹이나 재계에 이제 그 많은 그 관심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자천 구본상 이거는 사실은 그 LG가의 구자경 구본무 이 학렬이 일치하기 때문에 LG의 구치 지방과 뭐 맥락이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구자천 회장의 그 본가 원래 출신을 보면 경남 진주입니다. 예. 오. 그 경남 진주는 이제 구자경 회장, 구인회 회장의 구시 일가의 이제 본거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자천 회장의 학력을 보면은 진주고를 졸업을 하고 연세대를 입학을 합니다. 예. 그 진주고는 이제 구자경 회장이 졸업한 고등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자경 회장, 구시 일가랑 분명 관계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자천 회장이 신성 델타테크의 창업주인 구자천 회장이 연세대를 졸업하고 첫 번째 그 취직한 곳이 럭키 개발입니다. 럭키 개발은 사명을 바꿔서 지금의 GS건설. 그러니까 그 LG그룹의 일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같은 이제 구시 일가인데 여기에 많은 직장이 있는데 연세대라는 명문대를 졸업을 하고 굳이 럭키 개발이라는 회사를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실은 구시 일가랑 많은 관련이 있구나라는 또 다른 이제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증거가 또 공시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전자랑 LG 디스플레이 부품을 납품을 하면서 매출을 갖다 키우면서 사세를 확대합니다. 네. 근데 신성 델타테크의 공시를 보면은 네. 그 어디다 빌렸다는 것도 공시에 나오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LG전자에다가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에다가 합쳐가지고 한 80억 정도의 자금을 빌립니다. 81억 5천이네요. 예.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자금을 빌리는데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자금을 빌리면서 이자율이 0%라고 공시에 나오죠. 저건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빌려 그냥 빌렸다? 무이자로 네, 무이자를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하면은 저도 사업을 하지만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가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LG그룹이 하청 기업인 신성 델타테크에다가 81억 원의 돈을 갖다 빌려주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심지어 0% 빌렸다는 거는 이건 친족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주장에 대해서 뭐 반응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예, 그 신성 델타테크에 제가 이제 문의를 했을 때 네네.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범 LG가 일원 아니냐, 아, 구자천 회장이 이제 구자경 회장과 뭐 친척 관계다라고 추정이 된다 했더니 아니다, 우리는 LG가랑 아무 상관이 없다. 친척 관계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이슈로 주가 많이 올랐어요. 예, 예. 많이 오르고. 예. 근데 퀀텀매너저 연구소가 주장하는 상온 초전도체 이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또 하나 핵심이 중요한데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말하고 있는 그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는 아까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갖다가 인용해서 알려드렸지만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상온에서 이걸 성공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해당 논문을 갖다가 보통 논문이라는 거는 학자가 내가 어떤 연구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해당 관련된 학회에다가 이제 투고를 합니다. 내 논문을 한번 검증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회는 관련된 심사위원들을 섭외한 다음에 이 논문을 심사를 해라. 라고 심사를 하고 나서 끝나면 이제 게재 승인이 나거나 네. 아, 이 논문은 맞지 않습니다. 뭐 때로는 이제 논문 자체는 맞지만은 우리 학회지에 어울리지 않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최고 랭킹의 이제 학술지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보다 못한 논문이 투고됐을 때는 우리 논문에 우리 학술지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리젝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밟았냐를 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출간한 논문은 그런 학술지에 게재된 곳이 아닙니다. 아카이브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카이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누구나 올릴 수 있는. 누구나 올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라는 과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카이브의 가치는 무엇이냐? 정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논문을 갖다가 투고를 했는데 논문을 투고하고 심사를 하고 게재 승인까지 6개월, 뭐 사이언스 네이처 같은 데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사 기간이 아까우니까 그렇죠. 다른 학계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아카이브가 존재하는 것이지 네네. 논문 심사도 하지 않는데 바로 아카이브에 올려서 정당한 그 절차를 밟지 않는 그 중요한 성과가 올린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예. 그 아카이브는 이제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거고 네이처나 예. 이쪽은 검증이 되어야지 그렇죠. 올릴 수 예. 있는 건데 예. 일단 검증이 단계가 필요 없는 것을 올렸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재료로 이제 이 주가가 이제 부양이 됐고 예, 예. 가장 최근의 버전으로는 이게 아니다 초전도체가 아니다 예, 예.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거의 결정적인 그렇죠. 미국에서 나왔죠. 어제 네이처지에서 네이처에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 이 초전도체 데이터가 결국은 없다. 예, 예. 네, 데이터가 없다. 왜 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조금 더 그 학술지의 그 진행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옛날에 황우석 사태에 이제 사이언스 논문 그래요. 그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원래는 황우석 교수가 그 네이처에 투고를 했다가 네이처에서 못 믿겠다라고 이제 철회를 합니다. 근데 사이언스 어떻게 하냐면 심사위원을 직접 한국에 보내서 직접 연구실 방문해서 데이터를 다 본 다음에 그다음 논문 승인을 합니다. 이런 깐깐한 세계적인 성과일수록 깐깐한 그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그런 절차를 피한 상태에서 아카이브에 올렸고 이걸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면서 일파만파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 논문의 초전도체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있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물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저널리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자 당사자가 이걸 갖다가 판별하기보다는 이 논문을 갖다가 볼 수 있는 학자한테 의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두 분한테 이걸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 논문은 논문 자체의 양식을 갖추지 못한 논문이다. 애초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 다음에 초전도체라고 한다면은 초전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류가 지나가면서 저항이 없는 게 초전도체인데 네. 그런 저항이 없다는 데이터가 이 논문에 없다. 그런 부분을 실험한 것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초전도체를 또 입증한 또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마이스너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이스너 이펙트라는 게 쉽게 말하면 공중부양을 했느냐. 네.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 상황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뭐 네티즌들이 아바타에 아바타에 나온 초전도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이스너 이펙트를 갖다가 실현하는 3차원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이제 공중 부양인데 네, 네. 근데 마이스너 이펙트에 대한 데이터가 이 해당 논문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예. 관련성이 없다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주가는 굉장히 크게 움직였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를 그냥 진짜 합리적으로 네. 그 추정한다면은 누군가 이걸 먼저 준비를 해놓고 이것이 이제 공론화되길 기다렸다가 주가가 뜨기를 원하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아까 연격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률적으로는 희박하지만 네. 이 초전도체 논문이 이렇게 일파만파 그렇죠, 커진 그렇죠. 다음에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랑 한 달을 건너서 신성 델타 테크랑 관련이 있으니까 신성 델타 테크가 뜰 것이다 라고 매수를 갖다 누가 강력하게 추천했다 볼 수도 있는데 그건 확률적으로 좀 희박하지 않을까. 저처럼 이제 공시를 갖다 열심히 본 사람들이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파악해서 신성 델타 테크를 점 찍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 지금 우리 조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 결론은 이제 지금은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건 이 뭔가를 이런 거짓 진실을 거짓된 사안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작전 세력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조사하고 실체를 했는데 그런 작전 세력이 이론이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응징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만 하면 계속 불거지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재현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게 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더 크게는 초전조체가 이게 거짓이 아니고 정말 조금이라도 진일보한 어떤 데이터가 좀이라도 있었으면 유효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우리나라 맞아요. 과학이나 기술 맞아요. 혁명으로 생각해서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예, 예. 그러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우진 타키온 뉴스 대표님과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